세계 민담 이야기 체코슬로바키아 편. 숲속의 늙은이. 옛날 어떤 마을에 신기루 장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가난했던지 좋은 가죽을 사서 구두를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헝 구두를 꿰매거나 밑창을 대어 고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 떨어지자 신기루 장수와 그 아내는 할 수 없이 들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는 이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일을 열심히 거두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소녀는 명랑한 데다가 예절 또한 깍듯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았어요. 올해 14살이 된 이라는 씩씩하고 늠름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이 훌륭한 젊은이가 된 것을 본 부모님은 이라가 장차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라가 숲에서 한창 버섯을 따고 있던 중에 해가 졌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던 이라는 영주의 사냥터지기와 마주쳤는데 그 사냥터지기는 악독하고 심수궂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라를 보는 순간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감히 어디에 있다 나오는 거냐? 이 숲은 영주의 땅이란 말이다. 따가지고 온 것을 모두 이리 내. 그는 두어 걸음 다가와서 이라의 바구니를 낚아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구니 속에 든 버섯을 연못 속에 집어 던지고 빈 바구니는 짓밟아 덤불 속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고약한 사냥터지기는 이라를 때리려 들다가 그만 질퍽한 도구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연못 속에 첨벙 빠진 그는 화가 나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내 언제고 널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라. 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라는 달리고 또 달렸어요. 무서운 사냥터지기가 뒤쫓아올까봐 집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달리던 이라는 지쳐 더 달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길 옆에 있는 해묵은 떡갈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덮치지 않도록 나뭇가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빵 부스러기 남은 것을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팠고 또한 나무가 추워서 졸리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편 사냥터지기는 가파른 두 귀를 엉금엉금 기어올랐습니다. 그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기가 수다를 잡을 덫을 놓다가 물에 빠졌노라고 말했어요. 한편 이라의 부모님은 밤 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목이 매도록 부르고 다니며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이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몹시 슬펐습니다. 이라가 늑대밥이 되었던가 아니면 떠돌이 집시들에게 붙들려 갔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아들을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그 애를 주신 분도 하느님이시오. 이제 그 애를 데려가신 분도 하느님이시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애를 잊읍시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두 사람은 어느 날인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라는 첫날 밤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검은 산딸기를 따서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이젠 영락없이 길을 잃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이 되었을 때 그는 낯선 골짜기에 닿았어요. 몇 발짝 더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갑자기 토끼 소리가 들리더니 그 앞에 한 노인이 나무를 찢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라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다마다 그런데 어떡하다 너가 이런 곳까지 들어오게 되었니? 이라는 노인에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윽고 그가 입을 떼었습니다. 얘야, 배고프지 않니? 나와 함께 오막살이 내 집으로 가서 저녁을 나누어 먹자. 노인이 버섯국 한 대접과 커다란 빵 한 조각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이라는 마치 굶주린 이리처럼 배고파 있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은 뒤에야 그는 노인에게 잘 먹었노라고 감사해 했어요. 이라의 새 친구가 된 그 노인은 밖으로 나가더니 건초를 하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루 위에다 침대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자, 피곤할 테니 여기에 누워서 푹 자거라. 이라는 하느님께 밤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잠시 생각하며 울고 난 뒤 곧 골아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이라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얼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곧 모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라는 벌떡 몸을 일으키고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노인이 난로 옆에 서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라야, 일어나거라. 12시가 넘었다. 저기 시냇가에 내려가서 세수하고 와서 밥을 먹자꾸나. 이라는 노인의 말대로 세수하고 와서 점심을 만나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라야, 너 어떻게 할 테냐? 너는 집으로 찾아갈 수가 없고 이곳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너 집으로 연락할 수도 없구나.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이곳에 있는 것이 제일 낫겠다. 여기에 있으면서 너가 나를 도와준다면 너도 여러 가지 일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라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노인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 집에 남기로 했어요. 이라는 물을 길어오고 땔감도 모아왔습니다. 또 물고기도 잡고 숲에 가서 딸기랑 버섯도 따왔어요. 그리고 노인을 따라 먼 길도 자주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도 차츰 알게 되었어요. 이라의 친구인 노인은 물고기와 놀이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나무를 깎아 예쁜 그릇이나 상자들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이라는 노인을 따라 안 가본 데 없이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지 때만은 이라도 노인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가을이 되어 새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갈 준비를 할 때에도 그는 노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땐 노인 혼자서 길을 떠난 뒤에 여러 날 동안 돌아오진 않고 했습니다. 노인이 이라에게 따라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라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이라가 언젠가 노인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노인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웃지 말아라. 거짓 대답을 듣지 않으려면. 이라는 노인의 말뜻을 몰랐지만 그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라는 병이 났어요. 머리에 열이 나고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나무 상자를 꺼내고 그 속에서 기다랗고 빨간 호두알 같은 것을 한 개 집어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깨뜨려 속 알맹이를 반으로 잘라 한쪽을 이라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받아먹은 이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날듯이 거뜬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라 소녀는 노인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2년 남짓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녀는 아침에 물고기를 낚으려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냇물은 물고기로 가득 찬 데다 물이 너무나 맑아서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았어요. 이라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않고 하염없이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몇 시간이 흘러 한낮이 되자 노인이 시냇가로 왔어요. 노인은 이라에게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내내 여기 앉아 있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쩜 고기들이 제 낚싯줄에 피해 달아나나 봐요. 이라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안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상자 속에서 호루루기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이라가 보니 그 상자는 지난번에 빨간 호두알 같은 것이 들어있던 바로 그 상자였어요. 노인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잉어떼가 물 위로 치솟아 바로 이라 앞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근사한 농어가 몇 마리 튀어올라 잉어떼 옆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자, 됐지? 저 고기들을 갖고 찌개를 끓여 먹자. 그런 후 그는 작은 상자에서 푸른 깃털을 하나 끄집어내었어요. 그 깃털을 노인의 왼쪽 손바닥에 올려놓자 난쟁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노인 앞에 섰습니다. 난쟁이는 조그마한 수염을 달고서 초록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빛깔의 장화에다 초록빛깔의 모자까지 쓰고 있었어요. 주인님, 어떤 분부든지 내리십시오. 난쟁이가 노인에게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자 노인이 말했어요. 이 고기들을 씻어서 찌개를 장만하여라. 난쟁이는 재빨리 물고기들을 차례로 씻어서 뼈를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오두막집 안으로 갖다 날랐어요. 불 위에는 이미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비 속에 물고기를 모두 담고 나자 난쟁이는 모자를 벗고 노인에게 인사하더니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라 소녀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놀라서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생선찌개를 저었어요. 노인이 소년을 내려다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이라야, 놀랐지? 그동안 너와 함께 2년 남짓 살아왔다만 쭉 지켜보니 넌 착한 아이더구나. 내일이 하지인데 이번엔 너를 숲으로 데려가마. 배낭 속에 빵 한 덩어리를 넣고 선반 위에 있는 그물도 가져가자. 우리 점심을 먹고 함께 떠나자. 그런 후 노인이 생선찌개를 국자로 퍼서 나무 대접에다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었어요. 이라는 이전에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것을 부모님과 함께 먹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자 노인은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끈 후에 양털로 만든 낡은 담요와 지팡이를 가지고 이라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길을 걸어갔어요.
한참 걷다가 어두운 밤이 되자 노인은 숲속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시냇물 소리가 졸졸 들리는 곳에 잠자리를 정했습니다. 날이 새자 그들은 또다시 걷기 시작하여 하루 종일 걸어갔습니다. 밤이 이슥할 무렵 그들은 산림의 개척지에 있는 검은 호숫가에 다다랐어요. 호숫가에는 해묵은 오리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주위에는 개암나무들이 빽빽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 위에다 둥그런 원을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원 안에다 담요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알아들어 담요 위에 앉게 하고서 이라의 몸 위로 십자 표시를 하고 자기에게도 십자 표시를 하면서 말했어요. 이라야, 여기에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입을 열지 말아라. 만약 내가 아무 말 않는다면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지만 너가 한마디 말이라도 한다면 그땐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이라는 돌로 깎아 만든 사람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둥그런 원 안에서 그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이라는 점점 졸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소년이 환한 밝은 빛에 눈이 부셔 잠을 깨고 보니 개암나무 숲이 금빛처럼 밝은 빛으로 휩싸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 개암나무의 가지 위에 머리통이 커다란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재빠른 솜씨로 그물을 어린아이 위로 덮쳐서 끌어내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울부짖자 키가 훤칠하고 흉측하게 생긴 여자가 원 밖에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어깨에는 소매 없는 흰 외투를 걸쳤고 손에는 개암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내 아이를 돌려줘! 그 여자가 원 안으로 뛰어들어오려고 애쓰면서 애처롭게 애쳤습니다. 손가락을 날카롭게 벌려서 노인과 이라를 찢어 죽이듯 날뛰었지만 그녀는 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줘! 여자가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세 번째로 애걸하자 노인이 명령했어요. 너의 마술 호두알들과 그 나뭇가지를 내게 줘. 그럼 너의 아들을 돌려주마. 여자는 허리에 나무 껍질로 엮은 쌈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겨 손에 들고 있는 나뭇가지와 함께 원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노인이 그물을 펼치자 아이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어머니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까마귀 울음소리로 꽉꽉 울고 나더니 나무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이 이제 이라의 옆 담요 위에 와서 앉았어요. 이라는 무서움에 벌벌 떨었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시 잠들었습니다. 잠든 이라가 눈을 떴을 때는 해가 하늘 높이 떠올라 있었어요. 노인이 그 옆에서 쌈지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쌈지 속에는 이라의 병을 낫게 해주었던 호두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얼마 후 노인은 불을 지피고 쌈지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후 그는 호두알들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넣고 말했어요. 이라야, 시험을 잘 견뎌내었다. 자, 우리 몸을 씻을 곳을 찾아보자. 이 호수는 하진 날 밤 마녀들이 와서 자기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곳이란다. 그러니 우리가 목욕하기엔 좋지 않아. 그리고 이 호두알들을 너가 가져라. 이 가지를 갖고 있으면 마술 호루라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라는 노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낮이 되자 두 사람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빵을 먹고 우물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숲속을 걸어나가 마침내 오목사리에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개암나무 가지를 깎아서 목동들이 쓰는 호루라기를 만들었어요. 얘야, 이 호루라기는 대단한 것이란다. 너가 이것을 한 번 불면 고기들이 몰려오고, 2번 불면 새들이, 그리고 3번 불면 숲속의 동물들이 몰려온단다. 하지만 이것을 나쁜 일에 쓰면 호루라기 주인은 재난을 만나게 된다. 너가 여기를 떠나는 날 이것을 잘 간직하고 가거라. 내 아들처럼 사랑한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라는 노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계속 그와 함께 살면서 일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점점 해가 짧아졌어요. 노인이 이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또 나가보자. 이번엔 다른 곳이란다. 배낭에다 빵덩이와 초를 넣은 자루를 넣어라. 그리고 담요와 지팡이를 갖다 다오. 이라가 준비를 마치자 노인은 그를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걸었어요. 마침내 높은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무성한 잔풀가지들 한가운데 커다란 전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이라에게 말했어요. 좁쌀을 저 전나무 밑에다 뿌려 놓아라. 이 산 위에 모여드는 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먹도록 하게. 새들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좁쌀들을 먹을 거야. 이라는 좁쌀을 뿌려 놓았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땅 위에다 둥그런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 담요를 펴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지난번처럼 소년과 노인의 몸 위로 십자 표시를 하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여기에 앉거라 이라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마라. 너가 잘 견뎌낸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나 한마디라도 내뱉는다면 우리의 일이 잘못될 것이다. 두 사람은 동그란 원 안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손에 마술 호루라기를 들고 있었어요. 해가 막 지기 전에 한떼의 새들이 남쪽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새들은 전나무를 중심으로 한두 바퀴 빙빙 돌더니 이라가 좁쌀을 뿌려놓은 줄 위에 내려앉았어요. 어느 틈에 산 위에는 새들이 제잘제잘 짹짹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새들이 우르르 하늘로 날아가고 무서운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 전나무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독수리는 점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라는 벌벌 떨면서 노인의 팔을 꽉 움켜잡았어요.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날개로 바람을 휙휙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수리는 성난 소리로 꺽꺽 거렸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부리는 씩씩하며 발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호루라기를 2번 휙휙 불자 다른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큰 독수리를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모두 숲 너머로 사라지자 이라는 새파랗게 질려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거나 말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비둘기같이 생긴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전나무에 앉았어요. 새의 날개는 하늘빛만큼 새파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뚱이는 무지갯빛으로 아롱다롱했어요. 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더니
노인이 2번 호루라기를 불자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라와 노인이 앉아있는 원 밖에 멈추어 서서 새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대체 거기서 뭘 원하지? 그놈의 호루라기가 아니었던들 너희 둘을 내 부하들인 독수리가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거다. 너의 푸른 깃털을 하나 줘. 새가 꼼짝없이 날개를 펴서 엎드리자 노인이 그 왼쪽 날개에서 가만히 깃털 하나를 뽑아내었습니다. 그 깃털은 노인이 난쟁이를 부를 때 그 손바닥에 올려놓고 문지른 것과 똑같이 생긴 것이었어요. 노인이 새를 놓아주자 새는 나무 저편으로 파란 화살처럼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나무 상자에서 린네르 천 조각을 꺼내었어요. 그 천 속에다 파란 깃털을 쌌습니다. 그가 이라를 돌아보고 입을 떼었어요. 이 마술 깃털은 너에게 줄 것이란다. 이것을 너 왼편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난쟁이가 나타난다. 그 난쟁이는 너의 말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다. 그러나 얘야, 내가 만약 깃털의 마술을 나쁜 곳에 쓰게 되면 난쟁이들이 나타나서 널 죽일 것이다. 이라는 노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들 2사람은 오막살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겨울 동안 그들은 함께 일하며 살았습니다. 봄이 돌아오자 노인이 이라에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너는 나를 잘 도와줬다. 그러니 이제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행운을 잡아보아라. 그리고 너는 이 상자를 잘 간직하여라. 그 속에는 호두알이랑 호루라기 그리고 파란 깃털이 들어있다. 호두알들은 병을 고치게 한다. 너가 아픈 사람에게 그것 한 조각을 먹이면 그 사람은 깨끗이 몸이 낫게 된다. 설사 그가 바로 죽어가던 사람이라도 말이야. 그런데 그 껍질은 버리지 마라. 그것들도 마술의 힘이 있으니까. 너가 만약 호두 껍질을 손에 놓고 못된 사람의 머리에 사슴뿔이 돋아라 당나귀 귀가 솟아라 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버린단다. 호두 알맹이를 먹어야 낫게 되지. 호루라기와 깃털에 관해선 너가 벌써 알고 있잖니? 얘야, 이제 가거라. 하느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정직한 마음을 갖고 선한 사람들을 돕도록 애쓰거라. 이라 소녀는 노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이라는 노인에게 너무나 정이 들었으므로 함께 살자고 졸랐어요. 그러나 노인은 소년을 타일렀습니다. 울지 마라 얘야. 내 걱정은 말아라. 하느님께서 늘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너는 3년 동안이나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너는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노인에게 인사하였습니다. 노인은 작은 상자와 빵 한 덩어리를 가방 속에 넣어 주었어요. 소녀는 노인이 일러준 길을 따라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이 될 무렵 그는 숲을 벗어났어요. 배가 고픈 이라는 우물가에 앉아서 빵을 먹은 뒤 우물물로 손을 닦고 나서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서 그는 나이가 지긋한 여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여자는 땀이 눈물로 얼룩져 있는 데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이라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 여자가 답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왜 울고 계세요? 이라가 물어보았어요. 여자는 자기의 남편이 무거운 짐을 지다 허리를 삐어서 꼼짝 못하고 사흘 동안 누워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약초를 파는 아주머니에게 가는 길이란다. 아, 그곳에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고쳐드리겠어요. 이라가 이렇게 말하자 여자는 미심쩍은 눈으로 소년을 보았어요. 그러나 곧 몸을 일으켜 이라를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의사를 데리고 왔노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라를 흘끗 본 오막살이 집 주인은 그처럼 나이 어린 애송이 의사는 필요 없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래도 이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빨간 호두알을 한 개 끄집어내어 깨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속 알맹이를 칼로 잘라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 반쪽을 다친 사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겁내지 마세요. 이걸 우유와 함께 잡수시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남자는 그런 일쯤은 힘들 거 없다고 웅얼거렸습니다. 이라가 밖으로 나가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여자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훨씬 나아졌다고. 소년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몸이 완전히 나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부부는 이라 소년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졸랐어요. 저녁 식사 후 주인이 아라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라는 자기가 가구 만드는 기술을 익히려고 집을 떠났으며 이제 그 기술을 다 익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내가 자네 고향 마을을 안다네. 여기서 꽤 멀긴 해도 우리 마을과 그 마을은 같은 영주의 땅이지. 어느 해 가을이었지. 우리들은 자네가 갔던 그 연못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자네 마을에 갔었다네. 그런데 그곳 사냥터지기가 어찌나 고약하던지. 우리들이 고기를 잡느라 옷이 흠뻑 젖어 있었는데도 말이지. 그 사람은 도무지 우리들을 자기 오두막집 안으로 들여보내질 않더군. 덕분에 우리들은 밤새도록 밖에다 불을 피우고 있다가 날이 새었을 때야 다른 못으로 갔다네. 그 사냥터지기는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혹시 고기 한 마리라도 훔쳐갈까 봐 전전긍긍했지. 그러나 나는 그가 내 팔만큼 기다란 뱀장어 한 마리를 자기 장화 속에 쑤셔 넣는 거 보았다네. 부부는 이라가 잘 조그만 방 안에다 침대를 마련해 주었어요. 소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가뿐하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 그 집 주인과 아내가 이라에게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이라가 그곳에 남는다면 훗날 오두막집을 이라에게 물려주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녀는 고맙지만 자기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좀 성공을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이웃 마을에 있는 큰 가구점에서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라에게 먹음직한 귀리 케이크와 치즈를 주었어요. 이라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마을로 떠났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가구점을 금방 찾아내고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청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게 일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기술자 한 사람이 나가서 자리가 하나 비어있긴 하네. 그래도 자네 솜씨부터 시험해 봐야겠는걸. 짐은 2층에다 두고 머물면서
자네 기술을 보여주게나. 이라는 잘 마른 떡갈나무 조각을 골라 며칠 만에 조그만 장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반질반질 윤나게 한 다음 주인에게 가져갔어요. 공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라를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어요. 여보게, 자네 꽤 솜씨가 있는걸. 자네가 만든 장롱은 내가 여태 본 것 중에서 제일 훌륭해. 자네가 입고 싶은 만큼 오래오래 내 가구 공장에서 일해도 좋아. 가구점 주인은 조그만 장롱을 그 지방의 영주에게 가져갔습니다. 영주는 솜씨를 칭찬했어요. 가구점 주인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새로 들어온 젊은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영주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영주는 그에게 금화 5개를 주고 장롱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말했어요. 다음에는 젊은 기술자가 직접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게나. 가구점 주인이 돌아와서 이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돈도 모두 내주었습니다. 이라는 돈의 절반을 주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머지 돈으로 좋은 옷 한 벌을 사고 일하는 데 필요한 연장도 한 벌 샀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그는 2번째 장롱을 다 만들었어요. 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주인의 아내에게 천을 빌려서 작은 장롱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주를 만나기 위해 떠났어요. 이라는 영주 앞에 나가 인사했습니다. 그가 장롱을 내어주자 영주는 이번에도 그의 솜씨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금화 10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대 솜씨가 빼어나구나. 이처럼 훌륭한 장롱을 만들다니. 내 장인은 공작으로 30개의 영지를 거느리고 계신데 그분은 예쁜 물건을 좋아하셔서 궁전 안에다 장롱 기술자들을 두고 계시다네. 내가 자네에게 추천서를 써줄 테니 거기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게. 아마 틀림없이 취직될 걸세. 이라는 영주에게 고맙다고 한 뒤 나는 듯이 공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금화 5개를 건네주고 영주가 준 편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은 똑똑한 일꾼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 그에게 가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라는 기술자가 지녀야 할 연장들을 사서 공자국 궁전으로 떠났습니다. 이라가 궁전에 닿으니 문지기가 그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영주의 편지를 보더니 그를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였어요. 하인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라의 편지를 공작에게 전했습니다. 공작이 영주의 편지를 읽고 나서 이라를 향해 입을 떼었어요. 내 사유를 통해 자네가 얼마나 멋진 장롱들을 만들었는지 들었지. 자네를 내 궁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겠네. 젊은이, 내일부터 장롱 하나를 짜기 시작해서 내게 자네 솜씨를 보여주게나. 이라는 궁전 공장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좋은 제목과 수많은 연장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질 좋은 단풍나무를 골라 일을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소녀는 아름답게 생긴 장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공장 책임자가 장롱을 보고 칭찬하면서 이라에게 그것을 공작에게 가져가라고 일렀어요. 공작은 장롱을 보자 몹시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불러 장롱을 구경하게 했어요.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라가 똑똑한 청년이라고 칭찬하였으며
공주는 장롱을 가져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책임자가 그에게 재료로 쓸 좋은 단풍나무를 찾아보라고 시켰어요. 이라는 공작의 숲을 지니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떠나서 곧 알맞은 나무를 하나 찾아내었습니다. 조금 더 거닐다 돌아가고 싶어진 그는 우거진 숲속에서 축축한 길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려고 살펴보려는 순간 갑자기 그 귀에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나는 방향으로 뛰어간 그는 거기에서 공작이 늪 속에 빠져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공작을 떨어뜨린 채 달아나 버렸던 것이에요. 이라는 공작을 늪에서 끌어내면서 말했습니다. 공장님,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덤불 속에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말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마술 호루라기를 3번 불었어요. 그러자 땀에 흠뻑 젖은 공작의 말이 발굽소리 요란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라가 달아났던 말을 끌고 오는 것을 본 공작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네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네. 나는 사냥용 나팔을 잃어버려서 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지.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고 말았을 걸세. 이제부터 자네를 사냥 감독관으로 임명하네. 내가 사냥을 나갈 때마다 따라와서 나를 좀 돌봐주게나. 공작이 이라를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라는 공작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공작의 옷을 정성껏 닦아주었어요. 그런 다음 그를 말에 태워서 마른 곳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공작은 말에서 떨어질 때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라는 그의 말고삐를 붙들고 궁전까지 갔어요. 한편 공작과 함께 있던 시종은 공작이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갔나 보다고 생각하면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공작은 늘상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끝내 공작이 나타나지 않자 공작 부인과 딸은 사고가 났나 보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사냥터지기들이 숲을 샅샅이 뒤지다 돌아와 보니 공작이 집에 와서 이라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몇 주일 동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가 다시 건강해지자 이라와 우두머리 사냥터지기를 불렀습니다. 제일 좋은 말에 안장을 얹어 이 청년에게 주게. 앞으로 자네 부하들이 이 청년의 지시를 따를 것이고 자네도 마찬가지일세. 공작이 우두머리 사냥터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이라는 말 타는 법을 빨리 익혀서 공작이 사냥하러 갈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번 우두머리 사냥터지기가 이라의 주의를 몹시 시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라가 공작으로부터 얻은 총애를 뺐을까 하고 밤낮 궁리를 하였어요.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라를 모함하였지만 공작은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작이 시종과 딸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이라는 사냥 감독관이었으므로 공작 옆에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멧돼지들이 숲속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는 사냥용 칼과 창을 지니고 있었어요. 일행이 숲속 깊이 들어갔을 때 이전의 우두머리 사냥터지기가 공작과 공주를 안전한 장소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라에게는 숲속 평지 한가운데의 떡갈나무 옆에 서 있게 하였어요. 이라는 떡갈나무 아래 계속 서 있었는데
공주가 곧 그 옆에 와서 함께 섰습니다. 사냥개들이 사납게 날뛰는 멧돼지 뒤를 쫓아왔어요. 이라를 미워하는 사냥터지기는 멧돼지를 떡갈나무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라는 눈앞으로 달려드는 멧돼지를 보고 공주에게 몸을 피하라고 외치면서 사냥개 2마리를 풀어놓으려고 말에서 뛰어내리다가 창을 떨어뜨렸습니다. 빈손이 된 이라는 재빨리 떡갈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나뭇가지 앞에서 앉아서 맛을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마음속으로 늑대 3마리가 나와서 멧돼지를 물리쳐 주기를 바랐습니다. 멧돼지가 무서운 이빨로 사냥개를 막 덮치려는 순간 갑자기 3마리의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들은 멧돼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이라는 나무에서 내려와 창을 집어들고 멧돼지를 찔렀습니다. 고마워 늑대들아. 이라가 조그만 소리로 말하자 늑대들은 숲속으로 터벅터벅 사라졌습니다. 공주는 사냥용 나팔을 불어서 일행을 달려오게 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자 모두들 떡갈나무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멧돼지가 이라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공작이 말에서 뛰어내려 이라를 2팔로 안았습니다. 고마워이. 자네가 내 딸을 살렸네 그려. 원하는 것이 무언가 내 다 들어주겠네. 이라는 고개 숙여 고맙다고 답례한 다음 자기는 단지 공작을 충실하게 섬기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자기 부모님을 뵙고 온다면 바랄 바가 없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게나. 이건 내 반지이니 자네가 가지고 다니게. 이제부터 내 영지 안에서는 모든 소작인들이 자네 말을 따르게 될 것에. 공주는 이라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용감한 사람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녀는 이라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가 더욱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공주는 이라 생각을 늘 하게 되었어요. 이라도 남몰래 공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곳을 떠나 영원히 결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숲에서 나오기 전에 공작은 속임수를 썼던 그 사냥터지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영지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공작은 나팔을 불어서 사냥을 끝낸다는 신호를 보내고 딸과 시종을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냥터 지기들이 죽은 멧돼지를 마차에 실어 날랐어요. 공작은 크게 잔치를 베풀고 공주로 하여금 모든 하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작은 자기의 기쁨을 여러 사람과 나누었어요. 그런데 공주는 날이 갈수록 말을 잃고 우울해했습니다. 침울한 딸을 본 공작은 날마다 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는데 골몰했어요. 의사들이 갖가지 처방을 해주었지만 공작의 딸은 여전히 우울하고 잘 웃지도 않았어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영주가 이라에게 말했어요. 올 가을에는 내 영지 중에 있는 제일 큰 연못에서 고기나 낚아야겠다. 바람이나 쐬라고 내 딸애도 데려가야겠어. 그 연못은 자네 고향 마을 근처에 있지. 그러니 자네 먼저 떠나게. 내가 고기잡이할 차비를 해놓으라고 다 일러놓았으니
다른 걱정이랑 말게. 부모님 곁에서 사흘간 지낸 후에 나에게 오게. 이라는 공작의 친절이 고마웠어요. 그는 숙소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떠날 차비를 서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훌륭한 말들이 끄는 공작의 마차가 와서 이라를 태우고 갔습니다. 이라는 아주 멋있는 옷을 입었지만 궁전에 처음 올 때 입었던 옷도 지니고 떠났습니다. 마차는 신나게 달려서 한낮이 되자 이라의 고향 마을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공작의 소유지였어요. 이라는 마부와 하인들에게 사흘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옛날에 노인이 주었던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걷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숲을 들어서서 그는 덤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옷을 가방 속에 넣었어요. 멀리서 그의 집 창문에 등불이 비치는 것을 본 그는 곧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윽고 창문에 다다르자 살금살금 기어가서 창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긴 의자에 앉아서 장화를 손질하고 있고 어머니는 난로 위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제가 좀 묵어 가도 될까요? 저는 떠돌이 가구장이 오시다. 내일 아침 다시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불빛이 문에 가려있는 바람에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대뜸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여보, 우리 이라가 왔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마구 울먹이는 바람에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라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물었습니다. 이라는 사냥터지기를 피해 달아난 이야기, 그리고 노인을 만난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노인의 신기한 선물들이나 공작의 궁전에서 얻은 높은 지위 같은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라 아버지는 아들이 가구 만드는 기술을 익혔다는 말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라가 숲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슬펐던가를 되새겼어요. 도무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단다. 그 사냥터지기가 아무에게도 안 해주었거든.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잘만 되거든. 지금은 고기잡이 감독관으로 내내 연못만 지키고 있지.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참견을 하였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라야, 넌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데서 살면 돼. 염려 마십시오, 아버지. 이젠 그분이 절 못 알아볼 텐데요. 이젠 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꿋꿋하게 지낼 거예요. 이라는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밤이 이슥하도록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라는 다음날 정오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는 데모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습니다. 데모는 숲 언저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녁 때까지 그는 데모와 함께 지내다 큰 연못을 보러 갔습니다. 고기잡이 감독관 집 앞에는 한 무리의 일꾼들이 집더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일꾼들은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라가 그들에게 인사를 하자 그들을 앉도록 권했어요. 그는 일꾼들에게 고기잡이가 어떠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여러 일꾼들 중 한 사람이 이라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라가 치료해준 오두막집 주인이었어요. 오두막집 주인은 그를 다시 알아보더니 자기의 빵을 나누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라가 어떻게 자기 아픈 허리를 고쳐주었는지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고기잡이 감독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이라는 자기의 오랜 원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고기잡이 감독은 일꾼들에게 다음날 고기 잡을 준비를 하지 않고 웬 잡담들이냐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그는 이라를 보았습니다. 불빛이 어른어른하는 바람에 이라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낯선 사람임을 알고 시근덕거리며 외쳤습니다. 넌 여기서 뭘 어정거리고 있는 거냐? 내 일꾼들을 일도 못하게 하면서 냉큼 꺼지지 못해? 이라는 날이 너무 추워 잠깐 불을 쬐러 왔는데 조금 후에 다시 떠날 것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냥터지기는 다시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썩 꺼지지 못해? 몽둥이로 내쫓아야 알겠어? 그러고 나서 그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밤 내내 연못을 지키도록. 그는 씩씩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저것 보게 항상 저런 식이라니까. 오두막집 주인이 한숨 지으며 낚싯대를 찾아들고 둑을 따라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이라는 연못 반대편 갈대와 골풀이 무성히 자란 곳으로 갔어요. 그는 거기에서 상자를 열고 파란 마술깃을 꺼내어 왼손 바닥에 올려놓고 살짝 문질렀습니다. 곧 수염난 난쟁이가 그의 옆에 와 섰습니다. 초록빛 옷에 초록빛 모자와 장화를 갖추고 이라에게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었어요. 이 못 속에 있는 고기를 모조리 잡아서 내일 아침까지 뚝 및 통 속에다 던져 넣어주게. 그보다 먼저 감 식군들을 잠재워 놓고 일하게. 작은 사람은 조그만 모자를 벗고 머리 숙여 인사한 다음 바람에 날리듯 사라졌습니다. 이라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 잠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옷차림을 보고 탄성을 질렀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라가 공작을 자주 가까이서 대하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이라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는 못으로 갔어요. 하인은 공작과 딸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고기잡이 감독이 그에게 와서 허리를 굽실거리며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라에게 잘 보이려고 일꾼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애를 썼습니다. 이라는 감독의 집 안에 들어가서 창가에 앉아 공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빨간 호두알 껍질을 꺼내어서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머리에 사슴뿔이 돋고 귀가 당나귀의 귀처럼 점점 늘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마자 고기잡이 감독의 머리가 창문을 뚫고 꽉 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머리를 뽑아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는 정말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몰랐으며 또한 그런 자기 꼴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작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이라는 급히 나가서 인사하고 그들을 감독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공주는 감독의 머리에 돋친 뿔 때문에 그가 창문에 끼어 옴쭉달짝 못하는 것을 보고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공작도 딸이 웃음을 되찾은 것을 보고 하도 기뻐서 웃었습니다. 감독은 기다란 당나귀 귀를 덜렁덜렁 흔들면서
화가 치밀어 얼굴이 시퍼겋게 되었습니다. 이라는 공주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고 모두가 얼마나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지간히 벌을 줘야 됐다고 생각한 이라는 감독에게 호두알을 한 조각 먹였습니다. 그러자 사슴뿔과 당나귀 귀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네 짐을 챙겨서 이곳을 나가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해왔으니 이제 내 가장 작은 영재에서 나무 베는 일이나 하게. 그래서 배고픈 설움을 단단히 맛보도록 하고 공작이 고기잡이 감독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날 공주가 명랑하게 웃는 것을 기념하느라 일꾼들은 금화 한 주머니씩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라는 공작을 한 옆으로 데리고 가서 빨간 호두알, 깃털, 그리고 호루라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공작에게 그것들에 대한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어요. 이라는 호루라기를 한번 휙 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커다란 고기 한 마리가 작은 못에서 튀어 올라왔어요. 그는 그것을 도로 물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가 왼손 바닥에 파란 깃털을 올려놓으니 초록빛 옷에 초록빛 모자와 장화를 갖춘 작은 사람이 와서 섰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숲속 개척지에다 큼직한 천막을 쳐주고 거기에다 탁자랑 의자들도 갖다 주시오. 그리고 못에 있는 갖가지 종류의 고기를 골고루 요리해서 잔뜩 차려놔 주시고 어부들이 즐길 맛 좋은 포도주도 실컷 갖다 주시구려. 작은 사람이 초록빛 모자를 벗어들고 허리를 꾸벅 굽히더니 돌아서서 갔습니다. 깜짝 놀란 공작이 작은 사람을 굽어보고 있으려니 바로 눈앞에 넓은 천막이 쳐지고 긴 식탁이 차려졌어요. 공작은 어안이 벙벙한 채 입을 벌리고 있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점점 자네가 좋아지네 그려. 자네의 충성심도 고맙고 나는 지금 자네가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걸 알았다네. 자네가 혹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 두렵군. 이라는 공작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딸과 결혼시켜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공주를 남몰래 사랑해 왔노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러자 공작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비록 비천한 집의 아들이나 위대한 능력이 있지. 만약 내 딸이 자네를 남편으로 맡겠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을 걸세. 이라의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작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라를 위해 축배를 올렸어요. 공주의 얼굴은 행복해 겨웠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공주가 오래전부터 이라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라와 공주는 서로 수줍어하며 입맞추었습니다. 이라는 부모님을 모시러 집에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이라의 고향 사람들은 공작의 궁전에 초대되었습니다. 공작은 그들에게 그곳에서 오랫동안 편히 살도록 해주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라는 언제나 숲속에서 만났던 그 노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전에서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히 대접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